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 단타로 10% 수익 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상승,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6% 떨어질 동안에 코스닥은 0.4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은 뭐 좀 후반에 갈수록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는데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좀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점차 저점 잡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많이 안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키 맞추기 그런 구간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코스닥이 오르면 뭐 코스피도 오르고 예전에 좀 많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키가 좀 어느 정도 맞춰진 이후에 다시 랠리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의 종목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오픈베이스는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미 이제 주봉이 거의 이번 주에 저점은 이제 찍은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고점은 뭐 6,070원이지만, 뭐 이번 주 상황에 따라서 고점 경신도 가능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어 보이고요. 재료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지금 뭐 재료 자체는 현재 이제 살아있는 재료이고, 그래서 모든 이평선들 아래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일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풍정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풍정밀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영풍정밀도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한국선제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어제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설명한 대로 캔들이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네, 캔들이 쪼개졌습니다. 근데 캔들이 쪼개졌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도 상당히 길고요. 아래 꼬리가 좀 상당히 길죠.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5%까지 조정을 줘가지고 굉장히 좀 조정이 좋았습니다. 조정이 좋았다라는 거는 조정해야 할 위치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흐름도 오늘 매우 좋았고, 그리고 오늘 반등 구간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할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캔들이 정확하게 쪼개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일 시초가가 아마 높게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시간외로 좀 상승을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도 좀 높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초가도 한 이 정도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아래 꼬리가 당연히 생기겠죠. 아래 꼬리 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요 하락의 캔들을 메꾸는 그런 캔들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매우 좋았고, 내일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맥스 홀딩스도 같은 재료입니다. 이거 동주표 관련주인데요. 자, 상한가 나왔죠 어제.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좀 위아래로 좀 깊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되느냐, 바로 추격 매수 들어가느냐? 아니죠. 바로 추격 매수 들어가기엔 좀 위험합니다. 주가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스캐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매도를, 거의 매도자리가 오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이제 기법이 이제 스캘핑이고, 내가 생각했던 지지선이 깨진다면 이제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많이 사죠. 뭐 이런 자리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많이 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물렸는데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팔고 다시 또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가 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완벽하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조점이 얼마였냐면 6,470원 정도. 네, 6,470원이었는데 내일도 빠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이거를 왜 내일 빠질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일 장중에 무조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바로 상승 구간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럴 가능성이 사실상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외로 봤을 때 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저는 이 캔들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확신을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식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하락이 한 자리에서만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제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시초가가 떠서 하락 구간으로 좀 접어든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생각하는 매수 자리까지 오지 않으면 당연히 매수를 안 하는 거고요. 바로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말아 올려버린다라고 만약에 바로 뭐 1% 정도 주가 상승한 이후에 바로 2% 3% 하면서 뭐 10%까지 바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 뭐 볼 이유가 없죠. 아침에 시작을 하고 아침에 떨어진다라는 전제에서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뭐 70%, 80% 되겠죠. 뭐 그렇게 맞아 떨어지면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거를 보고 내가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내일 시작을 했는데 양봉에서 이제 막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뇌동 매매고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될 것이며 나는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매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해가지고 어제 좀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관련해가지고요. 움직였던 종목인데 점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윤석열 주하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은 정책주들이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아직까지 뭐 최재형 그리고 홍준표주들은 인맥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조금 움직입니다. 자, 이 플랜티넷도 어떻게 보면 정책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맥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주였죠. 그래서 이것도 그랬고 엔텔스도 그랬어요. 엔텔스도 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였어요. 이재명 관련주의 정책주로도.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고 이제 플랜티넷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슬 봐야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수급이 붙는지 잘 분석을 하셔서 좀 파봐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거의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일제약인데 코로나 관련주들 매수하시는 분들 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오늘 조정 자리에서
나쁘지 않게 조정 구간이 조정이 정확하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상승하고 오늘 뭐 5% 가까이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추세선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추세가 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자리에서 이제 모양 잡는 거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 짜서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항상 시나리오를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 때 내가 매매할 것이고 얼마만큼 비중을 매매할 것이고 목표가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시나리오입니다. 주식이 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서 사거나 그러면 매매가 무너지죠. 왜냐? 만약에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되죠. 물론 시나리오가 안 맞아가지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손절이 나가는 거는 주식하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기쁘게 인정을 하고 손실 처리를 확정을 하고 또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손실은 늘상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